안녕하세요. 낭만자객 마담 K입니다. 낭만자객이란 낭만을 추구하는 자유여행객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행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키지 관광.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여행이지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도전하고 좋아하는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명산을 도전하는 트레킹, 트레일 여행도 있고요. 캠핑 여행도 너무 좋죠. 그런데 50 플러스 세대들에게는 너무 힘든 여행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을 해주는 자동차에 짐을 싣고 몸을 싣고 떠나는 로드트립.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낭만적이고 편하고 좋은 그런 즐거운 로드트립을 소개할까 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국인들의 여행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자, 2023년에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1,000만 명의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벌써 내년, 내후년에는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50대 이상의 여행객은 어떨까요? 50대 이상의 여행객은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배 이상이 증가하고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5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패키지 여행을 하는 사람과 자유여행을 가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50대 이상들은 패키지 여행을 아직까지는 80% 이상 더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자,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직접 설계도 하고 계획도 짜서 하는 그런 자유여행이 어떤지요? 저는 자동차로 편하게 낭만적으로 가는 오늘 로맨틱 로드트립 베스트 7을 소개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미서부 로맨틱 로드트립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로맨틱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행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미서부 여행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스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캘리포니아 남쪽을 돌고 그리고 남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크게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의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약 8,000km에 달하는 그 코스의 로드트립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8,000km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런데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대략 약 4만여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8,000km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인 데를 짐도 없이 그냥 차에 싣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해서 떠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떠나보시죠. 잠깐, 그런데 해외여행을 떠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7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여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로드트립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데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에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청을 가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청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에서 차량을 렌트할 때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제시를 하셔야만 차를 렌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110V 전기 어댑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어댑터를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지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떠나보시죠. 저희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는 그 유명한 바로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요. 인앤아웃 버거가 다른 햄버거와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인앤아웃 버거에는 냉동실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신선식품이라서 인앤아웃 버거는 신선하다고 하는데요. LA 공항에 내리셔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시내에는 너무 유명한 곳이 많죠. 그 유명한 라라랜드의 장소, 비버리 힐즈, 그리고 헐리우드, 산타모니카 비치, 그리고 잘 아시는 LA 다저스 스타디움 등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곳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50+ 세대,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50+ 세대라면 최근에는 진짜 핫플이 있습니다. 꼭 보면 좋은 핫플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더 브로드 뮤지엄입니다. 더 브로드 뮤지엄은 2015년에 새로 오픈을 한 곳인데요. 2000여 점이 넘는 근현대 미술품을 소장한 아트 뮤지엄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에는 쿠사마 야오이 같은 그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2000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무료 입장입니다. 다만 예약만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가시면 절대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약도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 전에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다면 LA 다운타운을 구경을 하시고 더 브로드 뮤지엄도 한번 보시고 오신다면 와, 최근에 정말 최신 트렌드의 여행을 하고 오셨구나라고 모두들 알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시내와 주변을 간단하게 둘러보고 이제 여행을 로드트립을 떠나볼까요? 남쪽으로. 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60km를 가서 헌팅턴 비치를 지나서 저희는 총 170여 킬로를 간 로우카디아와 칼스바드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중간에 헌팅턴 비치라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이 헌팅턴 비치는 어떤 곳이냐면 LA 주변에는 많은 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타모니카 비치, 그리고 라구나 비치, 뉴포트 비치 등 많은 비치가 있지만 헌팅턴 비치는 앞서 말씀드린 비치가 명동이라면 헌팅턴 비치는 바로 우리나라의 청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젊은 고급진 분위기의 서핑 비치입니다. 다음으로 향할 곳은 헌팅턴 비치에서 또 계속 태평양 연안을 끼고 남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조차 생소한데 엔시니타스라는 지역의 로우카디아라는 지역에 이제 이쯤 되면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숙소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곳은 멕시코에 가깝기 때문에 멕시칸풍의 숙소가 있는데 저는 멕시칸풍의 작은 고즈넉한 조그만한 부엌이 딸린 그런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로우카디아라는 지역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숙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으시는 것도 권유를 해드리고요. 이 로우카디아라는 지역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절벽 위에 고급 주택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숨어있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부자들이 서핑을 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또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그런 고즈넉한 그런 동네인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낭만적이고 고급진 곳이랍니다. 자, 이곳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면서 이런 맛있는 음식과 바다를 보면서 낭만을 한번 즐겨보시지요. 자, 이쪽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남쪽에서 캘리포니아의 서부 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가기 전에 이 로우카디아에서 약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칼스바드라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이 칼스바드라는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골프의 세계 최대의 골프 용품 회사인 바로 캘러웨이 본사도 여기에 있고 이 주변에는 많은 골프 코스들도 있습니다. 자, 골프를 좋아하는 저는 캘러웨이 본사 앞에 간판에서 사진 한 장을 찰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근에는 큰 대형 아울렛이 있어서 쇼핑을 한번 하고 떠나보겠습니다. 자, 칼스바드에서 향하는 곳은 팜스프링스로 가는데요. 칼스바드에서 팜스프링스까지는 꽤 먼 거리를 가야만 됩니다. 꽤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실 수 있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스바드 부근의 아울렛 매장도 보고 거기 가는 길에 대형 아주 대규모의 그 풍력 발전기가 즐비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곳은 샌 골로니아스 윈드팜이라는 그런 곳인데요. 그 풍력 발전기 앞에서 또 사진을 한 장 찍으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는 조슈아 국립공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조슈아 국립공원만 보는데도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릴 정도로 큰 곳이지만 이곳은 좀 척박한 사막 지역이라서 아주 큰 계곡이나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 지형의 선인장 가든 같은 그런 약간 척박한 지형의 그런 이국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풍력 발전기와 조슈아 국립공원을 거쳐서 가는 길에 한 군데서 숙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팜스프링스를 가기 전에 굉장히 높은 산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샌 하신토 산이라는 곳입니다. 샌 하신토 산은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해발 약 3,500m 이상이 되는 큰 산인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높은 그 침엽수들이 있는데 아이딜 와일드라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 나타납니다. 이름조차 매우 생소한데요. 미국 현지인들에게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아트 전공생을 위한 고등학교 보딩스쿨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트 전공을 하기 위한 조기 유학생들을 이곳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딜 와일드라는 곳에서 하루를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은 정말 산속에 숨어 있는 아무도 모르는 힐링의 휴양지라고 하는데 예쁘고 아주 그 단아한 그런 집들이 있고 그리고 숙박소도 캐빈 형태의 이런 통나무 집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단독 형태로 되어 있는 통나무 집에 묵었고 그리고 통나무 집 내부에는 방도 있고 와 이런 벽난로까지 있네요. 5월 이전에 가시면 이 벽난로에 장작을 피울 수 있도록 장작과 그런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저희는 이 장작불을 피우면서 불멍을 하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5월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은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아이딜 와일드에서 팜스프링스로 향하겠습니다. 아이딜 와일드에서 팜스프링스까지는 약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여유 있게 아침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팜스프링스는 어떤 장소냐면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 세련된 문화의 도시, 골프 파라다이스, 우아하게 힐링하기, 미국 현지인들의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팜스프링스입니다. 자,
팜스프링스는 원래 인디안들이 주둔해 있던 그런 곳인데요. 이 주변에 130여 개의 골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유명한 PGA 경기 시합들을 이곳에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골프 치기에도 너무 좋고 또 팜트리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팜트리가 집보다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최소한 2박 3일 정도를 숙박을 하면서 이 팜스프링스의 다양한 매력들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팜스프링스에는 이렇게 보테닉 가든도 있고요. 식물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발 3,500m가 넘는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을 타고 산 위로 올라가서 넓은 사막 지형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에어 뮤지엄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옛날 공군 전투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정말 아름다운 골프장들도 있고 또 풍력 발전기도 있고 또 팜스프링스 다운타운은 정말 세련된 문화의 도시답게 이 팜스프링 다운타운은 힙한 레스토랑들로 가득 차고 막거리들도 많고 그리고 모던한 갤러리들이 아주 즐비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큰 동상 누군지 뭔지 금방 아시겠죠? 바로 그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마릴린 monroe의 유명한 장면을 큰 동상으로 만들어 놓아서 커다란 즐거움을 제시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 찍고 즐거운 재미를 더했습니다. 자, 팜스프링스에는 숙박이 가격대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PGA 투어를 하는 렌처 미라지나 이런 곳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고급 리조트들도 많이 있지만 잘 찾으시면 비교적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리조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리조트에는 내부에 방도 2칸 있고 부엌도 있고 또 풀장도 있고 세탁기 모든 것이 완備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불타는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낭만을 더했습니다. 자, 이제 팜스프링스에서 충분히 즐기셨나요? 그곳에서 골프도 치고 즐기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자, 그러면 팜스프링스를 떠나서 이제는 정말 미국의 가장 거친 땅, 또 한편으로는 수억 년의 신비가 보관되어 있는 그랜드 서클이라고 부르는 미서부의 심장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팜스프링스에서 약 610km 정도를 가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도나라는 곳인데요. 세도나, 이곳도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세도나는 어떤 곳이냐면 세계 최고의 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파인 볼텍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가면 유난히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가 넘치는 신비의 땅, 힐링과 치유의 땅, 바로 그곳이 세도나입니다. 세도나는 처음 찾는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와! 하고 흘러나오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중일 것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을 정도로 세도나는 충격적이고도 신비스럽고 특이한 지형을 가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치만 있냐? 세도나는 다양한 아트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세도나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에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위 위에 교회당이 있는데요. 이곳을 바로 성십자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구 중심의 자기장이 가장 많이 뿜어나오는 바로 그 위치에다가 이런 교회당을 지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십자가 교회인데요. 내부로 들어가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경건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세도나를 찾는 많은 힐링과 치유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붉은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에 다양한 그런 갤러리들도 있지만 트라케 파크라는 곳인데요.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곳이 뭔가 굉장히 고풍스러운 고급 주택 같기도 하고 뮤지엄 같기도 한데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쇼핑몰입니다.
핸드크래프트로 제품과 아트를 주로 파는 그런 아트 쇼핑몰인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아트 제품들과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식사도 하시고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또 이곳에 붉은 바위를 바라보는 그런 낭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도나를 이제 떠나서 정말 그랜드 서클의 심장부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도나에서 올라가면서 페이지라는 곳, 그 페이지라는 곳은 그 주변에 그랜드 캐년이라거나 뭐 엔텔롭 캐년 그리고 모뉴멘트 밸리를 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곳을 거쳐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데까지 약 1700km를 달리시게 됩니다. 페이지라는 곳은 도시 이름은 상당히 낯설지만 여기서 뭐 레이크 파월이라거나 그랜드 캐년 그리고 글렌 캐년, 엔텔롭 캐년, 모뉴먼트 밸리를 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최적의 장소가 바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서 숙소는 어디를 잡아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숙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픽을 하셔도 되고 또 페이지 안에는 대형 식품점도 있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동안 다녔던 여행의 피로를 이쪽에서 조금 푸시는 것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페이지의 숙소를 잡고 첫 번째로 갈 곳은 바로 레이크 파월입니다. 레이크 파월은 유타주와 아리조나주 콜로라도 광에 있는 인공 저수지인데요. 물 저장소로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이 호수는 인기 있는 정말 미국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인데요. 거대한 규모와 환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아찔한 그런 뷰를 가진 그런 호수와 바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레이크 파월입니다. 레이크 파월은 위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레이크 파월의 그 레이크를 다니는 크루즈 관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콜로라도 강을 이렇게 흘러서 물 위에서 보는 이 바위의 형상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크 파월의 옆에는 글렌 캐년이 있는데요. 글렌 캐년도 국립공원입니다. 글렌 캐년은 글렌 캐년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이것도 역시 인공호수인데 글렌 캐년은 아찔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대한 댐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협곡과 푸른 물과 또 우주의 신비를 간직한 그런 깊은 색깔의 그런 물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글렌 캐년 댐입니다. 자, 글렌 캐년 댐을 지나서는 홀스슈 밴드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요. 홀스슈 밴드는 이 말발굽 모양의 이 물이 큰 바위를 가운데 있는 거대한 바위를 휘몰아쳐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런 계곡이 있는데 이곳을 말발굽 모양이다 그래서 홀스슈, 말발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홀스슈 밴드라고 합니다. 홀스슈 밴드는 주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비를 약 15불 정도를 내셔야 합니다. 주차비와 입장료를 내고 걸어서 약 20분 정도 들어가면 이런 높은 곳에서 말발굽 모양을 보실 수가 있으며 또한 특이한 것은 이 말발굽을 휘돌아쳐 나가는 물의 색깔이 에메랄드빛의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에메랄드빛의 물의 빛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숙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엔텔롭 캐년을 가시면 됩니다. 페이지에서 엔텔롭 캐년은 굉장히 가까워요. 한 30분만 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되는데요. 자, 엔텔롭 캐년은 어퍼 캐년과 로어 캐년의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퍼는 말 그대로 위쪽에 있는 캐년이고 로어는 아래에 있는 캐년이다 그런 뜻인데요. 어퍼 캐년은 이런 협곡, 기괴한 협곡들이 땅 위로 쏟아져 있는 곳이고 로어 캐년은
땅 아래 지하로 전부 들어가 있어서 땅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큰 거대한 바위의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그곳을 이렇게 가면 정말 지하에 기괴한 형상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깊은 협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은 인디언들에 의해서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디언들의 안내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냥 흙길에 아무 시설도 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인디언들의 안내를 받는데 1인당 약 100불 정도의 돈을 내어야만 이곳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텔롭 캐년이라는 곳은 틈새로 들어오는 광선이 내부 협곡을 비추면서 매우 신비로운 띠 모양의 다채로운 형상의 그런 줄무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빛과 암석의 환상적인 하모니, 그런 하모니를 보니까 바로 이곳이 어떤 행성 속에 있는 우주인이 사는 그런 깊은 곳이 아닐까라는 형상이 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세계의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장소가 바로 엔텔롭 캐년의 로워 캐년 안의 협곡입니다. 자, 이곳은 나바호 인디언족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엔텔롭 캐년을 보시고 이제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수억 년의 신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뉴먼트 밸리입니다. 모뉴먼트 밸리는 약 3억 년 동안 지층이 풍화와 침식작용을 하면서 지형이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쳐 매우 신기한 모습으로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신비한 지형인데요. 현재도 풍화와 침식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멈춘 땅, 미개발의 신비를 지닌 곳. 모뉴먼트 밸리의 뒤에 협곡이 있는데 아까 120여 킬로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모뉴먼트 밸리 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히든 밸리라고 하는데요.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SUV나 이런 차를 빌렸다면 이곳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히든 밸리를 들어가면은 이 모뉴먼트 밸리 곳곳에 기괴한 형상의 우주의 한 행성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한 바퀴 돌고 나오니 저희 차가 원래 흰색이었는데요. 차가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모래가 너무 많이 튀었어요.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뉴먼트 밸리를 이제 지나쳐서 동쪽으로 계속 갑니다. 왜 자꾸 동쪽으로만 가냐고요? 우리는 다시 그랜드 캐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동쪽으로 차를 타고 약 30km 정도를 달려서 여기는 꼭 보셔야 되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뉴먼트 밸리만 보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곳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곳인데요. 바로 포레스트 검프 포인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포레스트 검프 아시죠?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 유명한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미국 전역을 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마구 미 전역을 달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서 포레스트 검프에 톰 행크스가 되돌아봅니다. 뒤에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나 보다 라고 하죠. 난 정말 피곤해. 이제 집에 돌아갈래.
딱 그 두 마디를 하면서 톰 행커스는 뚜벅뚜벅 걸어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샷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곳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으로 갈 곳은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약 20억 년에 가까이에 걸쳐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 협곡인데 전체의 협곡의 길이가 약 400km. 와, 대단한데요? 자, 그런데 깊이는 약 1600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랜드 캐년은 노스림과 사우스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림까지 다 보셔도 좋은데 시간이 없으시다면 사우스림만 보면서 이 그랜드 캐년의 많은 곳을 또 보시고, 또 그랜드 캐년에서 내려오면 부근에 윌리엄스 마을, 루트 66으로 유명한 마을이죠. 윌리엄스 마을 보시고, 또 주변에 플래그 스텝이라는 작고 아담한 예쁜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세도나를 보시고 그랜드 캐년, 그리고 엔텔롭 캐년, 홀슈 밴드, 레이크 파워를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더 이상 협곡이나 바위는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 이제 좀 다른 거 보고 싶어. 왜냐하면 한 3박 4일 이상을 정말 기괴한, 이 세상에 없는 바위돌과 협곡과 붉은 바위와 기괴한 바위들만 보면 어느 누구도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상 최고의 글작품 파라다이스 라스베가스. 저는 여기서 라스베가스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를 하거나 다양한 그런 볼거리들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비교적 최근에 좀 알려져 있는 한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너무나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핫플인 프레몬트 스트리트라는 곳을 소개합니다. 라스베가스의 구 라스베가스 올드타운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 스트리트 길인데요. 약 500m의 그런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었고, 그 500m 달하는 전체 길에 돔 형태의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 LED 시설을 했는데, LED 시설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LG전자의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m에 달하는 전체 LED가 굉장히 화려하고 현란한 그 영상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라스베가스의 밤의 볼거리 중에 하나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카시오인데요. 바로 태양의 서커스 카시오입니다. 카시오는 정말 이 라스베가스의 전용 특설 무대를 만들었고 16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스펙터클한 그런 서커스입니다. 지금까지도 약 몇백만 명이 이미 이 카시오를 관람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입장료가 약 150불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잘만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할인 쿠폰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150불짜리인데 저는 80불에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여행이라는 것은 손품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의 카시오를 보고 이제 먼 길을 떠나볼까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떠날 곳은 이제는 그 캘리포니아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자,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자이언트 캐년을 보고 이제 나파밸리, 바로 와인의 본고장 나파밸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나파밸리는 정말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 중에 하나이죠. 프랑스 보르도와 거의 맞먹는 그런 곳이고 1976년에 파리의 심판이라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와인 시험대회 때에 프랑스의 그랑크루급의 유수한 와인을 제치고 미국 나파 지역의 와인이 1등을 하면서 굉장히 알려지게 된 큰 와인 산지인데요. 자, 이 나파밸리를 가서 이제 와인도 즐기고 많은 테이스팅 시험도 하고 나파밸리와 소노바밸리 가까이에 있는 소노바밸리도 보면서 이제는 휴식을 취하고 낭만을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파밸리의 다운타운도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이 많은데요. 자, 이곳에서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됩니다. 나파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래로 약 1시간 정도 가면 바로 그 세계 IT 산업의 산지, 본고장, 바로 산호세와 팔로알토가 나타났는데요. 그곳에 세계 유수한 IT 인력들의 바로 그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가 나타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세계에서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붉은 그런 벽돌 같은 걸로 지어진 단아한 그런 캠퍼스인데 넓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나파밸리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를 걸쳐서 팔로알토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보고 이제 그 101번 도로 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번 국도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는 어디일까요? 저희는 지금 로드트립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는 뭐 세계 3대 드라이빙 코스, 그래서 이태리에도 있고 많은 곳이 있지만 저는 다른컨대 바로 이 미국의 1번 국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번 국도는 워싱턴주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남단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가 바로 이 몬트레이에서 빅서라는 곳 사이에 있는 바로 이 1번 국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 1번 국도에는 이 빅스비 브릿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아함과 웅장함, 그리고 태평양 바다의 넘실거림에 바로 압도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그냥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1번 국도까지 보고 1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데 이 코스가 한 3주 정도를 잡으시면은 그래도 조금 촉박하지만 그래도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것이고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가시면은 중간중간에 다양한 많은 볼거리들을 보시면서 여유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맨틱 로드트립, 정말 낭만적인 그 로드트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 들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50 플러스 세대가 되신 여러분들은 짐 싣고 몸 싣고 더 넓은 그 사막 그리고 노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낭만적인 로드트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자유여행을 떠날 때 항공권 예약 꿀팁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손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권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카이스캐너닷컴이라거나 또 한국에는 지마켓, 인터파크닷컴, 그리고 카약, 익스피디아 등 숙박은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 다른 그런 취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이트만 들어가도 이미 굉장히 좋은 그런 호텔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트립인데 자동차는 어떻게 예약을 하면 좋을까요? 렌트카 예약은 가장 많이 쓰는 미국 여행인 경우에는 렌탈카즈닷컴 그리고 카렌탈즈닷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카즈닷컴과 카렌탈즈닷컴은 이런 여러 렌트카 회사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곳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더 싼 가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종도 원하시는 대로 다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과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느냐, 그런 것보다는 나 자신의 즐거움, 일생에 한 번은 정말 멋지게 돌아보기, 낭만을 즐겨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지금까지 낭만 자객 마담 K와 함께하는 낭만 여행 로드트립이었습니다.